고요. 저는 코아투스 그 다음에 3P 수학에서 수학과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차재우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부은고 그 전문반을 작년부터 이제 운영을 해서 이제 좀 작년에 이제 운영한 거랑 이제 보완을 좀 해서 이제 3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뭐 학생 여러분들이랑 이제 학부모님들을 모셔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간략하게 브리핑을 하는 자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고요. 일단은 저희 그 자료집 보시면은 뭐 앞쪽에서 제가 이제 가르쳤던 친구들, 이제 선배들이죠. 무은고 선배들 이제 봤던 친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했던 친구인데 이화여대 의대를 현재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한테는 이제 플래너나 이런 것까지도 제가 좀 줬습니다. 플래너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보면서 굉장히 좀 모범 사례로 얘기를 했던 친구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쌤이 좀 정리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2학년 친구들, 현재 2학년 친구들에 해당이 되는 자료인데, 요 2학년 친구들한테는 이제 요거는 학교 알림이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나와 있는 자료고요. 그래서 현재 학급수랑 인원수 기준으로 했을 때 2학년 친구들은 이제 9등급 체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1등급은 4%, 2등급은 11%, 그 다음에 3등급은 23%까지 해서 해당 등수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친구들입니다. 1학년 친구들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어가지고 1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10%, 그래서 35등까지 약 34.8등까지가 이제 현재 기준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신입생 기준은 아니고요. 2학년 학생들 정원수를 기준으로 제가 이제 비율을 계산한 건데, 1등급이 이제 34등에서 35등 정도, 그 다음에 2등급은 급관 점수가 확 늘죠. 118등까지 네, 이제 2등급이 되기 때문에 이제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5등급제로 바뀌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등급 안에 들어야지만 좀 경쟁력이 있는 이런 등수를 비교를 해보시면 2등급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2등급과 현재 2학년 기준 2등급과 동일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1등급에 들어야지만 조금 이제 학생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는 아마 지금 현재 재학 중인 친구들도 잘 못 볼 만한 자료인데, 요거는 마찬가지로 학교 알림이라는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기준의 1학년 친구들의 학급별 성취도를 이제 나타낸 거고요. 이제 요거 보는 법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평균 같은 경우는 학기말 평균이죠. 그래서 수행평가랑 질필평가까지 다 모두 합쳐진 점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뭐 성취도 비율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표준 편차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표준 편차, 여기를 봤을 때 표준 편차가 크다는 것은 결국은 좀 성적의 분포가 좀 넓게 퍼져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표준 편차에 따라서 이제 등급 간 구별 점수가 좀 촘촘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은 이제 넓게 벌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참고 자료로 신경을 써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거는 이제 1학년 이제 입학하는 친구들이 좀 주의 깊게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친구들은 제가 전 과목을 다 넣어놨는데, 아무래도 부은고가 이제 과학 중점 학교다 보니까 이제 과학에 대한 관심이 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과학, 특히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우측 하단에 보시면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이제 평균이 돼 있는데, 이쪽에 이제 평균들이 대체적으로 좀 낮게 형성이 되는 편입니다. 대체적으로 좀 낮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뭐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4.6이라고 돼 있는데, 이 4.6 같은 경우는 이제 90점을 넘는 친구가 전체 전교생 중에 4%밖에 안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과학 시험이 조금은 어렵게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수학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여기 수학 1을 보시게 되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이 좀 되게 낮은 편입니다. 왜냐면은 수행평가가 기본적으로 이제 40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행평가 40점을 다 맞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학교 평균이 69.6점이죠. 그럼 그 말인즉슨 이제 지필평가의 점수가 거의 50점대에 가깝다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이 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성취도 A의 비중도 좀 낮게 평가가 되는 이런 형태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편제표인데요. 요거는 이제 현재 학교에 올라와 있는 편제표를 제가 이제 좀 가져왔는데, 고1 친구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고1 친구들은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공통수학 1,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때 공통수학 2를 배우고요. 수학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1학기 때 대수, 그 다음에 미적분원, 이렇게 해서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보셔야죠.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 학생 선택 과목을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고교학점제 체제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선택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이쪽 공란 같은 경우는 1학년 친구들은 선택을 하지 않고요. 2학년이 되었을 때 이제 본인한테 맞는 과목들을 이제 선택을 하는데, 이제 뭐 좀 과목 자체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세분화돼서 깔려 있다라는 거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본인이 이제 좀 대학 입시에 유리한 이런 부분들을 좀 잡아주셔야 되고, 2학년 친구들입니다. 이제 2학년 친구들은 뭐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이미 경험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수학 1이랑 수학 2 요거는 이제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때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2학년이 넘어가면은 선택 과목의 비중이 확 늘어나죠. 그래서 필수 과목이 줄어들고 선택 과목이 늘어나는데, 선택 과목은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학년 친구들은 다 선택을 했을 텐데, 이제 2학년 1학기 때랑 2학년 2학기 때 이렇게 해서 이제 탐구 과목들, 주요 이제 수능에서도 많이 응시를 하는 탐구 과목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과학 중점 학교다 보니까 요 과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과학 중점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면 의무적으로 물화생지 1을 다 이제 의수를 해야 되는 이런 학습 부담이 조금은 심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지금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미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인데 어떤 식으로 이제 학교 활동이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넣어봤고요. 이거는 평가 계획인데 이게 중요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중요한 얘기를 해보면, 아직까지 2025학년도의 평가 계획은 학교에 공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전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작년에 이제 시험을 이제 이렇게 보겠다라는 것을 이제 학교에서 공지를 해주실 텐데, 그래서 올해 것도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공지가 되는 대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객관식과 서술형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비중이 출제가 되는지, 요거는 이제 오늘 제가 홈페이지를 캡처한 건데요. 오늘 홈페이지 캡처한 거에서 이제 없죠. 여기 보시면 없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공지가 올라오는 대로 바로 이제 공지 사항 확인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학생들이랑 학부모님들한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뭐 이거는 이제 다니고 있는 학교의 특징이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본격적인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흥고 전문반을 전문반을 운영한 건 이제 작년부터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도 부흥고 친구들 제가 좀 많이 가르쳤었는데, 부흥고 시험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굉장히 버라이어티합니다. 이게 뭐냐? 아무래도 사립학교가 아니고 공립학교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교체가 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시각각 좀 출제 경향이 바뀝니다. 뭐 비교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신성고라든가 백영고라든가 요 평촌지역에서 비슷한 레벨의 사립고등학교들은 조금은 정형화된 패턴으로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시험이 출제가 되는데, 이제 부흥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시험에 좀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대비를 해서 우리가 3월 달에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료들을 쭉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분석 자료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2학년 친구들은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봤던 거죠. 2학년 친구들은 경험을 해봤던 자료고, 그래서 시험이 1학기 때는 좀 쉬웠습니다. 뭐 기말고사가 조금 어려웠는데 1학기 때는 이제 중간고사는 좀 굉장히 쉬운 편이었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조금 어려운 편이었고. 근데 이제 뒤쪽에서 이제 중요하게 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분석 자료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서 영상 촬영이 필요하면 영상도 올리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자, 이제 2학년 친구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2학년 친구들 내용도 좀 말씀을 드리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작년. 근데 작년 시험이 좀 굉장히 어려웠어요. 시험 자체가. 요게 이제 쉽지가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분석한 자료를 이제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가 이제 20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전체는 20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어려움, 여기 빨간색으로 이제 되어 있는 중상 난이도 되는 문제가 거의 절반 이상이 출제가 됐습니다. 중상 이상이 절반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쉬운 문제가 4문제 정도, 그 다음에 보통 정도 되는 문제가 5문제 정도 출제됐는데, 제가 여기에다가도 이제 코멘트를 좀 달아놨지만 무난하게 출제가 된 편이긴 합니다. 시험이. 근데 이 무난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아주 어려운 킬러 자체는 없었다는 거죠. 막 학교 시험을 딱 봤을 때 와, 이거 진짜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는 없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중상 난이도의 문제가 많이 시험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시험 시간 자체가 50분 안에 20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빡빡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2학년 중간고사를 봤을 때 이런 거였는데, 1학년 친구들한테 해당되는 1학년 기말고사도 잠깐 보시면 비슷한 경향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1학년 친구들도. 근데 요거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 시험이 뭐냐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요렇게 출제가 됐잖아요. 중상 난이도가 많고 킬러가 없이.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맞춰서 대비를 해야겠다. 중간고사가 이런 식으로 출제됐으니 기말고사도 이런 식으로 출제되지 않을까.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보통은 대비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말고사는 그렇게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두 가지를 비교를 해드릴게요. 요 시험지 형태와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의 형태는 시험의 스타일이 완벽하게 다르다고 보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2학년 1학기, 작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경우는 시험지는 제가 여기다가 이제 뭐 넣지는 않았는데 킬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 시험지를 풀려서 문제를 하나하나씩 만약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풀어봐라 라고 하면은 조금 공부만 하면은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30번이라든가 모의고사 21번이라든가 이런 킬러 문제들이 출제가 되지 않고, 여기 제가 써놨는데 센 B단계에서의 상난이도나 아니면 센 C단계 정도나 모의고사에 적당한 4점짜리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체감 난이도는 중간고사가 훨씬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작년에. 기말에 비해서요. 근데 기말을 보면 기말은 제가 난이도를 저기 중상으로 써놨는데 객관적인 난이도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왜 그러냐? 얘는 쉬운 건 쉽고 어려운 건 어려웠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가 또 고난도 킬러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20문제 정도를 푼다고 치면 그 20문제 중에서 한 15문제에서 16문제 정도는 풀만하다. 그러면 학생들은 쉽게 느낍니다. 근데 반대로 1번부터 8번 정도까지는 괜찮게 풀리다가 9번이나 10번 정도부터 갑자기 난이도가 어려워진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 어려운 문제들이 차분하게 풀면 충분히 다 풀 수 있는데 시험이라는 주는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거기서부터 당황하기 시작해서 줄줄이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출 분석에서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기출 분석을 통해서 얻어가셔야 되는 건 뭐냐면 시험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정말 고정된 패턴대로 출제가 되는 학교가 있고요. 변화무쌍하게 출제가 되는 학교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부은고 같은 경우는 변화무쌍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상위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비율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한 100명 중에 20명 정도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상위 20% 정도는. 그럼 이제 그 안에 드는 싸움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험의 난이도가 굉장히 변화가 심하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부은고 시험 이렇게 나와. 이런 식으로 대비하면 돼. 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시험 이렇게 나왔으니까 작년 거 풀어보고 그 다음에 재작년 거 풀어보고 이 정도로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은 상위권 등급을 받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학교 부교재 1학년 때 지금 현재 고2 친구들은 이제 1학년 때 내신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내신 자체 교재 연계 많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소스들이 뭐냐면 이제 신사고 교과서에 있는 변형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신사고 교과서에서 이제 자료집을 줍니다. 교사용 자료집을 주는데 거기 교사용 자료집에 수록된 문제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추가적으로 자체 제작하시거나 모의고사 기출에서 따오신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자체 교재로 편성이 됐고요. 올해 1학년이 되는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하게 부교재가 아직까지 결정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부교재 확정이 되면 대비에 들어가야 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비하는 것들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저희가 3월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거를 찬찬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의고사 기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모의고사 기출은 반드시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제가 사례를 갖다 드리면 작년 1학년 1학기에 중간고사에서 출제됐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 모의고사 교재에 있던 문제고, 그런데 우리 1학년 친구들 모의고사 시험 범위가 이제 2차 함수, 2차 방정식 이쪽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수학원 범위, 요 범위가 또 기출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또 기출이 엄청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습이 들어가야 되고, 실제 학교 시험에서도 자료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완벽하게 똑같이 출제가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꼭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부은고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함은 보통 참거짓을 판단을 하는 건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억, 니은, 디귿 판단성 문제가 항상 3문제씩 출제가 됐습니다. 각각의 시험에서. 근데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선생님들이 왜 내실까? 바로 한 문제 안에서 여러 개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문항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 시험 50분인데 내가 문제 내고 싶다고 해서 30문제 낼 수 없거든요. 시간 내에 못 풉니다. 근데
문항수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많은 걸 좀 물어봐서 변별력을 확보하고 싶죠. 그러면 딱 선택하는 케이스가 뭐냐면 기역, 니은, 디귿을 요렇게 세트로, 요 가운데 문제 요렇게 세트로 묶어서 얘가 다 연계되게도 출제를 할 수가 있지만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완벽하게 분리가 돼서 각각의 내용을 다 물어보는 형태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학생들한테 실제적으로는 이제 눈에 보이기엔 한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풀 때는 거의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의 느낌이 들게끔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항수를 좀 제한된 문항수에서 많은 것을 물어보기 위해 이런 유형들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서술형이 출제가 되면 보통의 구조인데 서술형 한 문항 쉬운 거 교과서 연계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려운 거 이렇게 조합을 해서 출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서술형은 답변을 완벽하게 좀 작성을 해야 되고 과정의 축약이라든가 너무 과도하게 줄이면은 감점을 당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를 해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창작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정말 극소수의 많이 출제된 건 아니라서 요거는 참고사항으로 제가 넣어놨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요거를 이제 어머님들도 궁금해하시고 학생들도 제일 궁금해하실 사항인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학교의 전반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학 시험을 어떻게 대비를 할 건지 요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 요거는 이제 적중 사례입니다. 저희 학원에서 이제 했던 자료들 비교해서 이제 했던 것들 풀어봤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저한테 작년에 배웠던 친구들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N제식으로 냈고 이제 작년 기말이랑 비교를 한 자료가 이제 제가 수록을 했던 거고요. 요것도 이제 작년 기말고사 때 이제 20번으로 출제가 됐던 자료인데, 요거는 이제 저희 부교재, 부은고 부교재 심층 분석이라는 프린트에 있었던 문제랑 거의 똑같이, 그림도 똑같죠? 네, 그림이 똑같이 이제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저희 교재에 있었는데 숫자도 거의 똑같게 10개 이상, 10개 이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비가 됐었고, 요거까지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월달 프로그램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은요. 첫 번째, 3월, 4월에 저희가 이제 개념 수업 진행해야 되는 반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진행해야 되는 반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실력별로 반편성을 해서 고1 친구들도 그렇고 고2 친구들도 그렇고 실력별로 반편성을 진행을 해서 저희가 이제 필수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과서와 부교재, 각 학년에 해당되는 교과서와 부교재는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가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떤 거냐면 시간을 단축하는 건 어려운 문제로 하는 게 아닙니다. 20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는 기껏 해봐야 많아야 3문제에서 4문제입니다. 정말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는. 그러면 그 문제를 정말 차분하게 풀 수 있는 시간만 주어진다면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시간 자체가 확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을 어디서 확보해야 되냐? 바로 앞에 있는 학교 부교재와 교과서에서 연계된 문제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서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그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정말 집중적으로 연습을 시킬 거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의 틀은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학생 개개인의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실력별로 반편성이 돼서 공통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학교별 수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학생들 개개인마다 실력이 다른 거를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학교에 무관한 실력별 수업이 하루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은고 친구들만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 하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 2회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하루는 본인의 레벨에 맞는 대비,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의 학교에 맞는 대비, 이렇게 해서 주 2회 수업이 진행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부은고 친구들 대상으로 이제 부교재나 교과서가 확정이 되면 1학년 친구들은 아직 교과서 출판사를 발표를 안 했는데 그거를 좀 확정을 해서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그 부교재나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자체 교재를 만들어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클리닉입니다. 클리닉은 1대1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대1로 주 1회 1시간 정도씩 진행이 되고, 요때는 이제 뭘 할 거냐면 개인한테 가장 약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와가지고 윈터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본인 친구들이 풀다 보면 본인이 약한 부분을 좀 압니다. 저는 지수방정식이 좀 안 돼요. 아니면은 뭐 2차 함수 부분이 좀 어려워요. 아니면 복소수가 어려워요. 학생들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이크로한 관리를 위해서 저희 클리닉 전담으로 하시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1대1로 이제 진행을 해서 학생들과 시간을 잡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실력별로 반편성 되는 게 이제 1% 클래스가 있고 4% 클래스가 있고 10% 클래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총 3개로 이제 나눠지는데 심화반, 실력반, 기본반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각각을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1%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문제풀이라든가 유형학습은 다 끝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 그리고 학교 기출문제, 그리고 시중에 있는 고난도 문제를 중심으로 심화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되는 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실력반 같은 경우는, 4%반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적인 부분 중에 좀 쉬운 개념도 있지만 어려운 개념, 그리고 스킬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개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는데 이 문제풀이를 중상 난이도 정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중상 난이도라 함은 시중 문제집으로 비교를 해드리자면 아까 제가 써드렸던 것처럼 센 B단계 중에 상난이도, 그리고 센 C단계 정도, 그리고 모의고사로 치면은 그냥 준킬러 이하의 4점을 집중적으로 학습해서 그 정도 난이도 되는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훈련을 하는 반이 4%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 클래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유형이 좀 완벽하게 잡히지 않았거나 아니면 개념적인 부분이 완벽하게 잡히지 않아서 시험 문제를 풀거나 평소에 문제풀이 학습을 할 때 조금은 버벅일 수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필수 유형, 시험에 꼭 나오는 유형부터 해서 내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 이거는 반드시 풀어봐야 된다 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반이 10% 클래스가 됩니다. 그리고 주간지라는 게 저희가 이제 추가가 됐는데요. 뭐 제 지금 윈터스쿨 친구들 중에서 제 수업 듣는 친구들이나 단과 수업 듣는 친구들은 요거를 이제 고2 친구들은 나눠주고 있는데, 요거를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요거는 현재 겨울 시즌입니다. 요렇게 책이 예쁘죠? 네, 책이 이제 나오는데 요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요거를 지금은 겨울 학기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신 기간이 되면은 딱 일주일에 한 권씩 배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상난이도, 중난이도, 하난이도의 모든 문제를 수록할 겁니다. 그래서 분량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저 3개 레벨 합쳐서 약 80문제 정도, 80문제에서 많게는 100문제 정도가 이제 수록이 된 주간지가 출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모든 학생들한테, 저희 학원을 다니는 모든 학생들한테 이제 배부가 되는 건데, 저 내신 주간지 같은 경우가 과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원에 등원을 하면 그 전주의 주간지를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주간지를 받아가서 다시 풀어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등원을 해서 숙제를 제출하고 새로운 숙제를 받고, 그리고 그 숙제 제출한 거는 저희 조교쌤들이 다 검사를 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친구가 어떤 유형이 약한지, 어디가 잘 안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수기로 기입을 해서 우리 친구들 클리닉 할 때 반영해서 클리닉 자료로 다시 생성을 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신 대비 때 과제 형태로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들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그겁니다. 첫 번째는 과제 맞나요? 숙제 맞나요? 아니면 수업 어렵지 않나요? 제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과제량 같은 경우는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 기준으로 한 80문제에서 100문제 정도는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주일에. 꾸준히. 그게 중요해요. 꾸준히. 그래서 꾸준히 80문제에서 100문제 정도는 이제 풀어야 우리 친구들이 내신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주간지가 과제가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교재, 수업 교재죠. 네, 수업 교재랑 주간지 요 두 개가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레벨별로 반편성 진행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우리 지금 현재 재학 중인 친구들은 다음 주에 레벨 테스트를 볼 예정입니다. 네, 미리 공지를 해드리면 다음 주에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되는 레벨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점 미리 공지를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흥고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업 시간이 일주일에 6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3월 달에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실력별 수업, 이 실력별 수업은 학교와 무관하게 본인의 실력에 맞춰서 듣는 강좌고, 이 수업이 일주일에 4시간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로지 부흥고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진행하는 수업이 2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 수업은 어떤 수업이 진행이 되냐? 첫 번째, 학교 교과서와 부교재와 관련된 연계 문제를 집중 학습하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진도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였다. 그러면 그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와 관련된 학교 교과서, 그 출판사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학교 부교재에 수록된 내용, 그거를 충분히 깊게 학습하고 연습할 수 있게 연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학습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거기에 수록된 문제도 해설을 진행을 합니다. 실제 문제도, 교재도 해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흥고 시험 대비 자체 교재를 저희가 3월 중순쯤에 배부를 할 건데, 그 3월 중순쯤에 배부를 한 거는 말 그대로 시험 대비 교재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난이도를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문제를 좀 접해 볼 수 있게, 그렇지만 너무 과한 문제는 배제를 합니다. 학교에서 나올 만한 문제들을 연계를 해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할 거고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 여러분들이 얻어가셔야 되는 건 쉬운 문제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 여기가 핵심입니다. 학교 교과서와 부교재가 연계된 문제는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 점수가 나옵니다. 학생들이, 특히 이건 중위권에서 중상위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 학교 내신 대비할 때 어려운 문제만 풀어요. 그럼 점수가 안 나와요.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옵니다. 중상위권 정도 된다고 해볼게요. 중상위권 정도여서 뭐 한 2등 20% 정도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원하는 등급은 당연히 몇 프로죠? 최소 5% 이상입니다.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10%. 2등급. 근데 그러면 내가 지금은 현재 3등급인데 2등급 이상으로 올라가고 싶다. 아, 그럼 나는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구나. 아니에요. 그거는 시험 대비가 아닙니다. 시험을 잘 보려면
학교에서 가르쳐 준 거, 학교에서 준 자료는 일단 머릿속에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험지 형태로 나왔을 때도 그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거 학교에서 배운 거였구나 가 떠올라야 돼요. 그 정도가 돼야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능이랑 다릅니다. 모의고사랑 달라요. 학교 시험은. 근데 내신 대비를 하는데 수능처럼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공부는 공부대로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부은고 전문반 수업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정말 그거를 반복시키고 거기에 있는 내용은 적어도 절대로 안 틀리게. 그래야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최소한의 점수를 보호해야죠. 제가 여담이지만 제가 N수생이나 고3 친구들 수업할 때 수능 대비할 때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항상 학생들은 위를 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너 가고 싶은 대학이 어디니? 라고 물어보면 본인의 희망 대학을 얘기해요. 저 연대 가고 싶어요. 저 서울대 가고 싶어요. 저 의대 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는 희망 대학은 뭐냐면 적어도 너가 여기를 가면 재수는 안 하고 즐겁게 다닐 만한 대학이 제가 물어보는 희망 대학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대학이 중앙대라고 해볼게요. 선생님, 저는 중앙대만 가면은 즐겁게 다닐 것 같아요. 근데 뭐 내신이 됐든 학생부 전형이 됐든 아니면 수능 전형이 됐든 수능에서 예를 들어서 연대 갈 점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중앙대가 목표였던 친구여도 가채점을 해봤더니 연대 갈 성적이 나오면 당연히 어딜 가겠어요? 중앙대 가나요? 연대 가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강조하냐면 고3 N수생들한테도 이 부분을 왜 강조하냐? 그래야 점수가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가 아까 시험의 난이도가 굉장히 변화무쌍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험 난이도여도 자기 점수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시험이 쉽게 나오면 90점 나오고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60점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수업이 정말 중요한 수업이 될 겁니다. 점수를 사수하는. 이 수업은 무언가 새로운 걸 알고 어려운 걸 알고 이게 아닙니다. 점수를 사수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에버리지로 예를 들어서 에버리지로 내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80점 이상은 맞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험이 쉽게 나오면 어려운 거 하고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최소한으로 막으면 거기서 상대평가에서 이긴다는 거죠.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학교별 내신 대비의 철칙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걸 잘 안 해요, 평소에. 그걸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요거는 이제 클리닉인데요. 저희가 이제 유형 분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학생 개인의 어떤 취향 유형들이 여기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기록돼 있어요. 화면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잘 돼 있고 어떤 부분이 안 돼 있는지. 이렇게 한눈에 딱 보이는데 요거를 저희가 클리닉 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는 여기 지수의 확장 및 지수 법칙에 요 유형이 약하죠. 지금 빨간색이니까. 그럼 요 유형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 부분만. 그럼 이게 마스터가 됐어요. 그럼 그 다음 거. 그 다음에 빨간 거. 안 되는 거. 그러면 그거는 수업을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이미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데는 제가 봤을 때 길게 잡아야 10분 정도의 수업이면 충분히 해결이 돼요. 유형 하나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나서 그걸 집중적으로 반복하면 당연히 그 유형이 익숙해지겠죠. 그러면서 실력을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클리닉 때 이제 주로 하는 부분이 이렇게 원포인트 레슨 형태로 학생들이 취약한 부분을 잡아서 해결하는 요 클리닉 관리가 매주 1회 1시간씩 최소입니다. 저 시간이 최소 1시간씩이고 심하면은 뭐 2시간, 3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학생 개개인에 맞춘 관리까지 진행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자료고, 그래서 이제 저희 커리큘럼과 시간인데 저희가 이제 3월 달에 한 바퀴를 돕니다. 중간고사 범위를. 그래서 3월 달에 한 바퀴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4월 달에 또 한 바퀴를 돕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시작한 수업이 시험 때까지 늘어지지 않습니다. 3월 달에는 딱 8회에 걸쳐서 중간고사 범위 한번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다시 한번 또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고사 대비를 마무리를 하고, 그래서 여기 커리큘럼이나 일정표까지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학사 일정을 보니까 지금 시험이 4월 마지막 주로 잡혀 있더라고요. 현재 이제 학사 일정 안으로 올해 나왔던 게. 그래서 그리고 7월 달 초에 기말고사를 봅니다.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잡혀 있는데 뭐 학교 사정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는데 현재는 그렇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 수업 시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이제 실력별 수업. 요거는 이제 학생 개개인마다 다르게 진행이 돼서 요거는 아직은 시간표가 100% 픽스가 되지는 않았는데 요거는 이제 요번 주 중으로 공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부흥고 전문반 수업, 아까 말씀드린 부흥고 친구들의 학교 부교재와 교과서와 관련된 주제학습, 요거는 고1 친구들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2 친구들은 매주 목요일 8시부터 10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고1 친구들은 6시부터 8시까지 진행을 하고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30분 테스트 보고 30분 피드백 받고 9시에 귀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2 친구들은 7시까지 등원을 합니다. 그래서 7시까지 등원을 해서 7시부터 테스트 30분 진행하고, 그 다음에 7시 반부터 8시까지 테스트 피드백 받고, 그 다음에 8시부터 10시까지 수업하고 귀가하는 요 시간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3월 3일부터 시작합니다. 3월 3일부터 요 시간표는. 그래서 3월 3일이고, 그 다음에 실력별 수업은 개개인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개별적으로 이제 레벨에 따라서 안내가 들어간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기 말씀드린 취약 유형 관리는 학생과 선생님이 직접 시간을 잡아서 그 해당되는 시간에 학생이 등원하면 개별적으로 1대1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학원 스케줄이나 이런 것도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는 시간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와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요번 달로 저희가 3P 수학을 론칭한 지 딱 1년 됐습니다. 물론 코나투스 고등부가 예전부터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수학 전문 브랜드로 해서 론칭을 한 게 딱 1년 됐고요. 작년 대비 수강생 수는 거의 4배 이상 성장을 했고, 열심히 잘 가르쳐서 좋은 결과도 있었고, 이제 우리 부흥고 1학년 친구들, 2학년 친구들 또 열심히 잘 가르쳐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게.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고 마치면, 제가 뭐 약 파는 것처럼 저한테 보내시면 무조건 제가 책임지고 1등급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저는 잘 못합니다. 왜냐면 거짓말이죠. 그렇게 말씀드리면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거 하나는 약속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부흥고를 오래 가르치기도 했지만 적어도 이 지역에서 부흥고 대비에 진짜 진심이고 부흥고 친구들 잘 됐으면 좋겠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자료 만들고 수업